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2020년 11월 25일입니다. 오늘 이호석의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5일이에요. 오늘의 제목은 차익 실현도 숏을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익 실현을 할 때 숏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나온 뉴스 좀 보시면 어제 시장을 뭘로 한마디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저는 올해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만들긴 했는데, 올해 제일 애착이 가는 것은 역시, 숏 캐시인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말을 제가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도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런 없는 개념인데, 새로운 말로. 제가 만들어낸 말이 올해 참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처음에 들고 나왔던 게, 롱뉴, 숏 올드였었죠. 참 이 말도 참 애착이 많이 가는 말이지만 이 전략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냐면 롱 빅스 그리고 숏 캐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것도 마음에 드는지만 사실 좀 애착이 가는 건 롱뉴 숏 올드예요. 참 이거 그 말 만들어서 참 좋았는데 이 말도 이제 점점 적응하면서 이제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이 캐리온이라는 말이었어요. 캐리온. 끌고 가세요, 끌고 가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그 내용이랑 이제 숏 아까 제목이랑 연결해서 뒷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뉴스 한번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어제 흐름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숏캐시였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모든 자산이 지금 다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우 같은 경우에는 3만 포인트를 달성했다. 그래서 백신 호재 플러스 미국 정권 이양 순환 기대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자, 그냥 오를만 했다. 충분히 오를만 했었고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른 거고 요건 다 이제 갖다 붙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제 오른 이유를 찾자면 요거였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주가가 오를만 했다라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요.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0.5조 달러 돌파했습니다. 우리가 일단 1조 달러가 넘은 회사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테크들이에요. 애플이 아마 1.4조 달러 정도 될 것 같고요. 아마존 그리고 구글, 알파벳,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페이스북은 아직 1조 달러는 안 됐고요. 테슬라랑 페이스북이랑 시총이 아마 이제 페이스북이 아마 0.7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어쨌든 0.5조 달러 돌파했다라는 얘기 나오고 주주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도 어제 이제 1.9만 불 시대에 도입했습니다. 뉴욕 연은 총재는 연준이 채권 매입을 잘 작동하도록 필요시에 변동할 수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백신 기대감에 이머징 펀드 자금 유입이 사상 최대다라는 말이 나는데 이것도 뒤에서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미국하고 나스닥 전체적으로 지금 다 올랐습니다. 다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런 흐름이고요. 그냥 다 올랐습니다. 다 올랐어요. 네, 엔비디아 하나 빠졌네요. 네. 특별히 없습니다. 빠진 게. 대신에 이제 오늘도 이제 어제도 그렇지만 이쪽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가장 주목을 많이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엑슨모빌이라든지 JP모건도 다 오르고 있습니다. 다 오르고 있고요. 자, 비트코인 3%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000불 돌파했고요. 이제 원화 기준으로는 2천만 원이 지금 훌쩍 넘어간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원화 기준으로는 지금 보니까 2,080만 원이네요. 2,080만 원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WTI도 올랐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많이 이제 WTI 혼자 못 올랐었는데 지금 4%나 올랐다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요건 이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어제 이제 그 뉴스 중에서 이스라엘 총리가 사우디에 가서 만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사 내용으로는 얘네 둘이 뭐 하는 거지? 이런 얘기들이 지금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엄청 싸우던 애들인데
둘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지금 둘이 화해를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로직은 뭐냐면 어차피 얘네들이 지금 이란이잖아요. 이란을 지금 바이든이 기존 오바마 정부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의 그 트렌드라고 보면 이란을 좀 풀어주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은 원유의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유가가 빠진다는 논리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이거 눈꼴 싫어서 못 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만나서 우리 둘이 좀 사이좋게 지내면서 바이든한테 야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의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 제가 뭐 기사 내용을 소개해드린 거고 제 생각은 아닌데요. 글쎄요 가능성이 뭐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가가 어저께 4% 오르면서 이 기사가 생각이 나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0.5조 달러. 네. 자 이제 테슬라 신고가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가는 겁니다. 그냥 계속.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빅스가 4% 정도 좀 조정받으면서 20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는 뭐 유가 그러니까 변동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락이랑 코스피로 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의미 있습니다. 정말 이건 뭐 거의 뭐 수직 상승이네요. 이건 거의 네. 이것도 지금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어제 이제 그 우리 김영우 팀장님이 연간 전망으로 2차 전지 전망을 내셨는데 그리고 이제 3프로 TV에 나가셔가지고도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 내용 보시면 일단 뭐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고요. 테슬라를 사는 이유가 뭐냐 이게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테슬라의 가격대가 25,000불짜리가 나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렇게 되면 테슬라는 이거 말고도 지금 돈 벌 기회가 많다. 즉 테슬라를 팔았을 때 자율주행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10,000불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테슬라를 사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 자동차를 사는 사람이 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만큼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구독 경제 서비스로 간다라는 얘기고 무형 경제로 간다라는 얘기여서 사실은 25,000불짜리 그 전기차가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다 보니 테슬라를 왜 사겠냐라는 말씀 중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는 결국은 이제 리세일 밸류예요. 즉 말하자면 내가 지금 자동차를 사서 나중에 5년 후에 혹은 7년 후에 얼마에 팔 수 있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지금 자동차를 사서 1,000만 원, 뭐 1억, 아니 5천만 원짜리 샀어요. 근데 내가 5년 있다 팔 때 뭐 3천만 원이라고 2천만 원이라고 할까요? 2천만 원. 그러면 5년 동안 사는데 드는 돈은 사실은 5천만 원인 거죠. 2천만 원은 받으니까. 근데 만약에 디젤차를 산다 지금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5천만 원을 샀는데 5년 후, 7년 후에 이게 500만 원까지 빠진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실제로 드는 돈이 4,5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겠냐는 거죠. 이게 근데 한 번 이렇게 되게 되면 디젤차를 안 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거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전부 이쪽으로 살 거 아니에요. 나중에 팔 거 생각하면 전기차를 사지. 그때 5년 후에는 지금 다 전기차 살 텐데 누가 디젤차 사겠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거고 지금 생각보다 전기차로의 이동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리세일 밸류 그리고 가격대라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캐파가 증가하면서 올라가는 주식 이게 좀 좋다. 시크리컬이든 경기 민감주든 캐파를 올릴 수 있는 애들이 좋다라는 얘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기차가 좋다라는 거고요. 가동률 올려가지고 올라가는 애들은 밸류에서는 막혀 있습니다. 어닝이 올라가는 것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주가고요. 근데 캐파를 증가하는 애들은 어닝도 올라가지만 캐파도 올라가니까 밸류에이션도 올라간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이제 LG화학이 사상 이제 또 신고가를 갔죠. 오늘도 아마 주가가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특별히 제작한 주문 제작한 그 칠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칠판을 가져온 이유는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주식을 파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보통은 이제 차익 실현이죠. 차익 실현이라는 말이 나오면 마음이 상당히 푸근해집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볼까요? 테슬라를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뭐 100에서 시작해가지고 100을 단가로 해서 샀다고 해봐요. 200이 됐어요. 와, 좋다. 땡큐. 2배나 먹었네. 그리고 판다는 거죠. 셀. 근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이게 550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 배 아파 이거죠. 배 아파. 자, 근데 배 아프다라는 것만 가지고 이제 이걸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면은 자, 제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차익 실현이라는 것도 결국 숏이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 차익 실현을 했다는 얘기는 주식을 차익 실현했다는 얘기는 숏 스탁을 한 거고요. 그리고 롱 캐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를 여기다가 숏했고요. 그리고 나서 캐시를 가졌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이제 은행에다 이자를 내놨겠죠. 한 1년 뭐 가까이 뭐 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5%를 벌었어요. 캐시로 5%를 벌었습니다. 예금에 해놨으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몇 배가 났냐면 2배가 넘게 났잖아요. 그러면은 숏에서 한 거는 내가 100을 팔았으면 200을 팔았으면 350만큼을 손해 본 겁니다. 손실이 난 거예요. 숏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5%를 벌었으니까 이만큼 200에 5%면은 10만 원이네요. 10만 원 벌고 350만 원 손해니까 마이너스 340만 원 손실이 난 겁니다. 자, 이거를 기회 손실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만약에 실제로 숏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기회 손실이 아니고 진짜 손실인 거예요. 340만 원이 내가 100만 원 넣어서 200만 원 돼가지고 100만 원 벌었는데 200만 원 지금 숏을 했으니까 340만 원 손실인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좀 감이 오시나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차익 실현을 할 때는 푸근해지는 마음 때문에 별로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이거를 숏을 해가지고도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까지 하시고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지금 처음 오른 거잖아요. 그럼 사실 이 구간에서 제가 늘 얘기했던 PBR 한 배 구간에서 우리가 얼마나 코스피가 진짜 힘들었잖아요. 한 배 2450 뭐 2400포인트가 의미하는 거 그러면서 제가 엄청 말씀 많이 드리고 했는데 한 배 이제 처음으로 넘어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시장에 있는 참가자들이 모두 다 같이 지혜를 모아서 과연 코스피가 한 배를 넘어가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 악유가 정말 많았던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지나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한 배 넘어도 되는 거네 라는 게 합의가 된 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주가가 오른 거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아니야 다시 한 배로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차익 실현을 하신다. 물론 좋은 의미에서 차익 실현은 의미가 있고 상당히 중요한 잘 파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숏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를 숏해가지고 벌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막연하게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지 이런 생각은 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Fear and Greed 지수를 보면 익스트림 그리드 영역으로 갔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탐욕과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탐욕과 싸워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제는 또 하나의 고민하셔야 될 거는 자, 내가 지금 여기서 숏해도 먹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까지. 네, 이런 식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익 실현도 쇼처럼 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효석의 아이디어 여기까지입니다. SK증권 이효석이었습니다.